나는 굶주린 짐승 하나 살려줬을 뿐인데 내 인생이 뒤집혔다. 비 오는 산길에서 죽어가던 늑대 한 마리. 나는 그저 먹을 것을 줬을 뿐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내 집 앞에 사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늑대는 매일 밤 내 집 앞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짐승 하나 살린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것을. 내 이름은 최한울. 35에 평범했던, 아니 평범하지 못했던 남자다. 3년 전 나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IT 기업의 팀장이었다. 연봉 8천, 아파트, 좋은 차. 모든 게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 주말에도 출근. 상사의 갑질. 동료들과의 경쟁. 한우라,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물었다. 초췌한 얼굴, 생기 없는 눈. 그리고 결심했다. 모든 걸 버리기로. 회사를 그만뒀다. 아파트를 팔았다. 차도 처분했다. 미쳤어?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좋은 직장 버리고 뭐 하려고? 후회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작은 집 한 채를 샀다. 500만 원짜리 폐가.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혼자 세상과 단절된 채. 처음 1년은 힘들었다. 전기도 불안정하고 수도도 제대로 안 나왔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다. 하지만 익숙해졌다. 나무를 패고 불을 지피고 빗물을 받아 쓰고 텃밭을 가꿔 채소를 키웠다. 닭을 길러 계란을 얻었다. 인터넷은 끊었다. 핸드폰도 최소한만 사용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매연 대신 나무 향기가 났다. 사람들의 시선 대신 동물들의 눈빛이 있었다. 나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마음이, 몸이, 영혼이. 하지만 외로웠다. 사람이 그리웠다. 아니, 누군가와의 연결이 그리웠다. 매일 밤 책을 읽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게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여름 장마철. 며칠째 계속되는 폭우. 천둥과 번개가 쳤다.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오후 7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끼잉. 개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다른 짐승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산에는 야생동물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소리가 계속됐다. 끼잉. 끄.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나는 우비를 입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누구야? 주변을 비춰봤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큰 개 같은 동물이었다. 아니, 개가 아니었다. 늑대였다. 늑대는 내 집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으르렁. 늑대가 나를 보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해치지 않을게. 늑대의 눈을 봤다. 공포와 경계 그리고 애원. 다리를 자세히 봤다. 덫에 걸린 것 같았다. 깊은 상처가 있었다. 이런. 늑대는 분명 며칠을 굶었을 것이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다. 잠깐만 기다려. 나는 집으로 돌아가 고기와 물을 가져왔다.
냉장고에 있던 닭고기 몇 조각 조심스럽게 늑대 앞에 놓았다. 늑대는 처음에 경계했다. 하지만 배고픔이 이겼는지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먹었다. 정말 오래 굶었던 것이다. 물도 마셨다.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상처를 봐야 하는데 나는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하지만 늑대가 가까이 오게 하지 않았다. 으르렁. 경고였다. 알았어. 억지로 하지 않을게. 근데 그 상처 그냥 두면 안 돼.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약과 붕대를 놓아두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다. 나는 밖으로 나가 어젯밤 늑대가 있던 곳을 확인했다. 약과 붕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대로 있었다. 늑대도 없었다. 떠났나 보네. 나는 약간 실망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 앞에 뭔가 있었다. 사슴이었다. 죽은 사슴. 어린 사슴 한 마리. 이게 뭐야?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늑대가 둔 것이라는 것을. 선물이었다. 고마움의 표시.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슴을 해체해서 고기를 보관했다. 오랜만에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고기였다. 그날 밤 나는 사슴 고기로 스튜를 끓였다. 맛있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했다.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 비록 그게 늑대였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밤 10시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창문으로 내다봤다. 늑대였다. 같은 늑대. 다리에 붕대를 감은 늑대. 스스로 감았나? 늑대는 내 집 앞 정확히는 마당 입구에 앉아 있었다. 경비견처럼. 나를 지키는 것처럼.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왔구나. 늑대는 나를 봤다. 하지만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고마워. 사슴. 나는 조금 전 먹고 남은 스튜와 고기 몇 조각을 그릇에 담아 가져왔다. 늑대 앞에 놓았다. 늑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먹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천천히. 경계를 늦추고. 나는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이름이 뭐지? 너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할까? 늑대는 먹는 것을 멈추고 나를 봤다. 회색빛이니까. 회색? 아니면 은? 늑대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은으로 할까? 은이. 다시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그날 밤 은희는 새벽까지 내 집 앞을 지켰다. 다음 날부터 은희는 매일 밤 찾아왔다. 낮에는 어디 있는지 몰랐다. 아마 산속 어딘가에서 쉬거나 사냥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해가 지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내 집 앞을 지켰다. 처음 일주일은 거리를 뒀다. 은희는 5m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거리가 줄었다. 3m, 2m, 1m. 2주가 지나자 은희는 내 바로 옆에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은희는 경계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손이 은희의 머리에 닿았다. 부드러운 털. 은희가 눈을 감았다. 편안해 보였다. 착하지, 은아.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아니, 가족이 되었다. 은희가 온 후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안전해졌다.
예전에는 밤의 야생동물 소리에 두려웠다. 멧돼지나 곰이 나타날까봐. 하지만 은희가 있고부터는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 늑대의 영역 표시 때문인 것 같았다. 그리고 식량이 풍부해졌다. 은희는 일주일에 2~3번 사냥감을 가져왔다. 토끼, 꿩, 때로는 작은 사슴. 나는 그걸 해체하고 보관했다. 고기를 말리고 훈제하고 겨울을 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이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매일 밤 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이해했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은하, 오늘 날씨 좋지? 꼬리를 흔들었다. 저 별 보이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별이 북극성이야. 길을 잃었을 때 찾는 별. 은희도 하늘을 봤다. 그런 순간들이 행복했다. 3개월째 되던 날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낮에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있었다. 감기에 좋은 도라지, 상처에 좋은 약초들. 오후 2시쯤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곰이 있었다. 반달가슴곰.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험했다. 나와 곰 사이의 거리는 10m. 곰은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천천히, 천천히.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곰이 다가왔다. 5m, 3m. 위험했다. 그때였다. 크악!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다. 은희였다. 은희가 나와 곰 사이에 뛰어들었다. 으르렁. 은희가 곰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곰도 놀란 것 같았다. 늑대와 곰이 대치했다. 긴장된 순간. 은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를 지키는 것이었다. 결국 곰이 물러났다. 늑대와 싸워봤자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곰이 사라진 후 은희가 나를 돌아봤다. 괜찮니? 묻는 눈빛. 고마워, 은하.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은희를 껴안았다. 은희는 가만히 안겼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은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겨울이 왔다. 강원도 산속의 겨울은 혹독했다.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다. 나는 준비를 했다. 장작을 많이 모았고 식량도 충분히 저장했다. 하지만 은희가 걱정됐다. 은하, 너 추우면 안으로 들어와. 문을 열어놨다. 처음에 은희는 거부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추위가 심해지자 결국 들어왔다. 벽난로 옆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은희에게 담요를 덮어줬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추운데 밖에서 어떻게 자니? 은희가 꼬리를 흔들었다. 겨울 동안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은희는 내가 책을 읽을 때 옆에 누워 있었다. 내가 요리할 때 부엌 입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잘 때 침대 옆에서 잤다. 완전한 동반자였다. 가끔 마을에 내려가 장을 봐야 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느 날 마을 가게에 갔을 때 주인 할머니가 물었다. 한울 씨, 요즘 산에서 늑대 봤어요? 네. 늑대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즘 산에 큰 늑대가 나타난대요. 아,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그 늑대 말인데 이상하게 사람을 안 해친대요. 응? 사냥꾼이 봤는데 늑대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공격하지 않았대요. 그냥 가더래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 늑대가 사는 곳 근처에 산불이 났었는데 늑대가 먼저 발견해서 울어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발견하고 끌 수 있었대요. 정말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일 나도 기억한다. 한 달 전이었다. 그날 밤 은희가 유난히 불안해하더니 산 쪽을 보며 계속 울었다. 이상해서 나가봤더니 멀리서 연기가 보였다. 나는 119에 신고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늑대가 산신령 같대요. 산신령? 네. 산을 지키는 신령 같은 존재. 해치지도 않고 오히려 도와주니까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은희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새들이 돌아왔다. 나는 텃밭을 준비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은희도 나를 따라다녔다. 일을 할 때면 옆에서 지켜보거나 가끔 흙을 파헤쳐서 도와주기도 했다. 은아, 거기 파면 안 돼. 그건 씨앗 심은 곳이야. 은희가 멈췄다. 그리고 다른 곳을 팠다. 거기도 안 돼. 은희는 나를 봤다. 미안한 표정. 나는 웃었다. 괜찮아. 같이 하자. 어느 날 저녁 텃밭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싹이 유난히 잘 자라는 곳이 있었다. 은희가 자주 누워있던 자리 주변이었다. 우연일까? 신기하게도 그 주변 식물들은 다른 곳보다 2배는 빨리 자랐다. 그리고 더 건강해 보였다. 은희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 나는 실험을 해봤다. 은희가 누워있던 자리에 흙을 다른 화분에 옮겨 심었다. 그 화분의 식물도 빠르게 자랐다. 은아, 너 혹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니? 은희는 그저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그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다. 6월부터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다. 논과 밭이 말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다. 이러다 농사 다 망치겠어. 물이 없어. 우물도 마르고. 나도 걱정이었다. 내 텃밭도 점점 시들어갔다. 물을 주려 해도 개울물도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은희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집 밖으로 나가더니 하늘을 보며 길게 울었다. 아우 마이너스. 나는 따라 나갔다. 은아, 왜 그래? 은희는 계속 울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뛰어갔다. 나를 보며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다.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은희를 따라갔다. 산길을 30분쯤 걸었을까? 은희가 멈췄다. 그곳은 작은 샘터였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물.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샘물이었다. 은아, 어떻게 알았어? 은희는 물을 마셨다. 나도 마셨다. 차갑고 달았다. 다음 날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샘터를 알려줬다. 여기 물이 있어요. 정말요? 은희가. 아니,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다. 이 물로 농사를 살릴 수 있겠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마을 이장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한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이 있어요. 늑대가 알려줬다고.
맞죠? 그 산신령 늑대. 나는 은희를 봤다. 은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 늑대 위험하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저를 지켜줘요. 이장님은 은희를 봤다. 신기하네요. 야생 늑대인데 특별한 친구예요. 며칠 후 긴급한 전화가 왔다. 마을 이장님이었다. 한울 씨,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을에 아픈 아이가 있어요. 고열이 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폭우 때문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구급차가 못 와요. 그럼 한울 씨가 사는 쪽으로 산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다른 마을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산길이 위험해서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되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나는 은희를 봤다. 은아, 우리 사람 살리러 가야 해. 은희가 일어섰다. 마을로 내려가니 한 가정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울 씨. 집 안으로 들어가니 6살쯤 된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새빨갛고 온몸에서 열이 났다. 열이 40도예요. 해열제도 안 듣고.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제가 업고 갈게요. 하지만 산길이. 괜찮아요. 은희가 있어요. 나는 아이를 업었다. 가벼웠지만 뜨거웠다. 은희가 앞장섰다. 따라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산길은 험했다. 폭우로 곳곳이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은희는 안전한 길을 알고 있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나를 인도했다. 위험한 곳에서는 멈춰서 기다렸다. 조심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1시간을 걸었을까? 갑자기 은희가 멈춰 섰다. 그리고 으르렁거렸다. 으르렁. 왜 그래? 앞을 보니 길이 무너져 있었다. 산사태로 길 전체가 사라진 것이다. 어떡하지? 은희가 다른 길로 갔다. 더 험하고 가파른 길. 은아, 이 길로 가면 돼? 은희는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나는 은희를 믿고 따라갔다. 아이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가. 30분을 더 걸었다. 드디어 다른 마을이 보였다. 저기다. 병원까지 달렸다. 응급 환자요. 의사가 급히 아이를 진찰했다. 폐렴이에요. 위험한 상태였는데 잘 오셨어요. 살 수 있나요? 네.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들에게 은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죽어가던 늑대를 살린 이야기. 그 늑대가 내 인생을 바꾼 이야기. 사람들은 감동받는다. 저도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은희의 무덤에 간다. 은아, 잘 지내고 있어? 바람이 분다. 괜찮아.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다. 나도 잘 지내. 내 덕분에. 별이 반짝인다. 은희가 웃는 것 같다. 고마워, 은아. 내 인생을 바꿔줘서.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도 친구하자. 바람이 더 세게 분다. 따뜻한 바람. 은희의 포옹 같다. 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집으로. 은희가 남긴 사랑이 가득한 집으로. 끝.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굶주린 늑대 하나를 살렸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작은 선행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생명의 가치는 모두 같다는 것. 진정한 친구는 종족을 초월한다는 것. 마음을 열면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 최한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늑대를 살렸습니다. 그저 생명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늑대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선행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길에서 힘들어하는 동물을 돕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자연을 보호하거나,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축복으로, 기적으로, 변화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동물을 도운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눈물 났습니다. 나도 변화를 시도해 볼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선행의 힘을, 변화의 용기를.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최한울처럼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할 용기를, 작은 선행을 실천할 용기를, 마음을 열 용기를. 기억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선행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은희가 한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선행 하나 실천하세요. 길 가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그 작은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동물도 자연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